자, 2교시 시작할게요. 니들은 하던 거 해. 지금 윤재야, 그 페이지 28페이지부터 아까 27페이지까지 했고 페이지 28페이지부터 여기 큐 있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페이지 31페이지까지를 지금 한 20분 동안 우리 학생들 여기 교실에 있는 애들은 풀었어. 그러니까 윤재 너도 지금 잠깐 이거 스탑하고 요거 풀고 채점한 상태에서 나는 이제부터 이거 풀이를 할 거야. 그러니까 풀이해봐야 많이 할 건 없고 틀린 문제 교실에 있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풀이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잠깐 일시정지 하고서 요거 지금 풀고 채점까지 끝난 상태에서 연결해서 들으면 돼. 그러면 2교시 실질적인 동영상은 조금 이제 짧을 거야. 왜냐면 지금 한 20분 정도가 흘렀어. 문제 풀고 채점하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나는 28페이지부터 풀게. 윤재도 지금 시점에서는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풀고 채점이 끝낸 상태여야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게요. 종우도 채점 다 했냐? 자, 얘들아, 일단 28페이지부터 볼게.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요거 조금 헷갈린다 하는 거 질문. 승우야 질문 없어? 다른 친구들 종우도 없어? 넘어갈게 그럼. 그러면 11번부터 15번 사이에 야 서술형은 하지마. 서술형 저 하지 말고 11, 12 두 개만. 나 서술형 한 사람은 놔두고. 그럼 11, 12도 질문 없지? 그럼 오른쪽 실력업에서는 첫 번째 거 1번. 자, 실력업은 그래도 4문제 있으니까 그래도 예의상 실력업 문제는 내가 4문제를 다 풀어볼게요. 그냥 순서대로. 자, 지금부터 실력업 페이지 3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문제 풀겠습니다. 1번부터 1, 2, 3, 4 4문제 그냥 다 풀어볼게. 1번부터 보자. 다음은 홍학의 몸 색깔이래. 홍학이라는 게 뭐냐면 홍자가 붉은 홍자잖아. 그래서 불구스름한 학 얘기 그걸 홍학이라고 불러. 몸 색깔이 붉은 부모에서 태어난 어린 홍학은 몸 색깔이 회색이지만 자라면서 먹이의 종류와 양에 따라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는 붉은 무늬가, 그러니까 붉은 무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갈린대.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기억이 뭐냐면 몸 색깔이 회색이야. 기억은 유전자로부터 합성되는 단백질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이다. 우리 피부 색깔이나 이런 거 다 단백질이야. 그냥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된 성분은 기본이 단백질이야.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야. 니은은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는 붉은 무늬.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얘는 유전적 돌연변이가 아니고 살면서 바뀐다는 거야. 예를 들면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누구는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어른이 되면서 교실에서 공부만 했어. 근데 누구는 어린 나이에 막 밖에 나가서 계속 운동했어. 그래서 한 명은 운동선수 되고 뭐 한 명은 뭐 예를 들면 공대 나와서 뭐 대학 교수 됐다고 쳐. 예를 들면. 그럼 분명히 쌍둥이지만 피부 색깔이 다르겠지. 니네 다르지. 운동을 땡볕에 맨날 나가서 운동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피부가 좀 더 까맣겠지. 그리고 실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피부가 덜 까매져. 그건 확실해. 응? 그래서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래 유전적 요인이지만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피부가 까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얘들아 피부가 하얀 사람이 거의 없어. 맨날 땡볕에서 생활하니까. 농구선수들은 좀 얘기가 다르다. 실내에서 하는 거 말고. 그 축구나 야구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좀 시커먼 편이야. 얘도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유전적 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지. 디귿. 니은은 자손에게 유전. 야,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거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아. 이게 라마르크라는 생물학자가 용불용설을 주장했는데 용불용설이 뭐냐면은 사용하지 않는 애는 퇴보한다. 그러면 사용을 열심히 하는 애는 어떻게 되냐? 발전한다야.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맞아. 예를 들면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헬창이 됐어. 그래서 맨날 밥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운동만 해. 그럼 어느 날 뭐 이렇게 됐겠지. 그지?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런 애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자식을 낳으면 원래의 내 모습을 가진 유전자로 태어나는 거야. 왜냐? 내가 헬창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된 거는 후천적인 나의 노력으로 변신한 거지 원래 내 등치가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야구선수가 니네도 안 되시고 오른손만 써. 그래서 이 사람은 공을 되게 잘 던져.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동신경은 자손에게 전달되겠지만 이 사람이 오른손만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의 오른손 능력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후천적으로 나타난 특징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원래는 피부가 하였어.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계속 바깥에만 돌아다니고 아프리카 가서 살고 인도네시아 가서 살고 막 이랬어. 그래서 피부가 까매졌어. 선생님 나이 좀 됐을 때.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 시점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까만 애가 태어나는 아니지. 원래 내가 하였다면 하얀 애가 태어난다는 거지. 후천적인 요인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전이 안 된다. 그래서 1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의류라 그러는 애들이 뭐냐면 얘들아, 균류 혹은 조류, 이런 조류는 바다에 있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미역, 다시마 뭐 이런 쪽 해조류, 그런 거를 균류라고 불러. 그래서 약간 곰팡이 이런 느낌, 곰팡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균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지의류라고 부르는 거야. 지의류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지의류가 있을 때는 허연 애가 많이 살아남고 나무에, 지의류가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검은 계열, 갈색 계열인 애가 많이 살아남더라. 이건 후천적인 환경에 의한 결정이잖아. 애들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혈류가 있을 때 몸 색깔이 어떻게 되냐? 점점, 그러니까 지혈류가 있다가 지혈류가 없을 때는 점점 검은색 쪽으로 살아남는 애들이 많아지는 변화를 보이더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 결정됐다는 거지. 자, 그럼 기억. 나무줄기에 지혈류가 있는 환경에서는 흰색 나방이 유리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자, 니은. 기억은 지혈류 증가다. 아니지, 지혈류가 감소해야지. 지혈류가 증가했다면 하얀 애가 더 많이 살아남아야지. 그래, 니은 틀렸어.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환경이 제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전 세계에 예를 들면 갑자기 고기가 사라져. 그럼 육식동물들은 다 멸종하겠지. 어느 시점에. 초식동물만 살아남겠지.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거야. 자, 3번. 다음은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고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한 섬에서 일어난 땅 거북의 진화 과정이래. 자, 진화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최초 과잉 생산. 과잉 생산은 뭐 억지로 생산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최초엔 그냥 종류가 되게 많았어. 이걸 과잉 생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다가 환경에 적응한 애가 많이 살아남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적응한 애만 살아남아가 아니고 단시간에 한해서는 적응한 애가 많이 살아남아. 이걸 거듭에 반복을 하면 언젠가는 환경에 적응한 애만 남겨져. 이런 뜻인 거지. 내용을 보자. 기억. 목이 긴 땅거북이 목이 짧은 땅거북보다 먹이를 쉽게 얻는다. 오랜 시간 동안 먹이 등 자손을 많이 남긴다. 많은 수의 땅.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다, 그 다음에 다 가나지. 다나가가 아니고 다 가나지. 자, 기억부터 볼게. 나에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땅거북물에서 긴 목의 유전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부분 나올 때 목이 길어진다가 아니고 기른 애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남긴 거야. 왜 자손을 많이 남겨? 쪽수가 많으니까. 야, 중국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겠냐?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겠냐? 아, 중국인들이 많이 태어나겠지. 왜? 사람이 기본으로 많잖아. 예를 들면 그런 얘기야. 그러면 진화 과정은 다나가가 아니고 다가나. 그러니까 니은 틀렸어. 이 섬에서 환경이 변화하여 키가 큰 선인장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도 나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응? 왜냐? 환경에 의해서 키가 작은 애들이 있으면 목이 짧은 애들도 이제 슬슬 살아남겠지. 그래서 3번은 답이 1번입니다. 야, 보다시피 여기 내용이 진짜로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야. 응? 내년에 학교 시험에 가도 요번 챕터는 좀 쉬운 챕터에 속해. 꼭 참고하라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그림은 어떤 섬에서 씨를 먹고 사는 핀치래. 가뭄 전후 핀치 불이야. 응? 자, 봐봐. 빨간색이 가뭄 전이야. 그러면 가뭄 전에는 핀치 불이의 크기야, 크기. 불이 크기가 대략 한 9.5cm 여기가 평균값이었어. 그래서 9.5cm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그 정도 됐단 말이야. 근데 가뭄이 생겼어. 그리고 가뭄이 지났어. 그랬더니 핀치 불이 여기서 지금 저 크기가 뭐냐면 위아래 두툼한 거 얘기하는 거야. 저 그림 나와 있잖아. 그러면 가뭄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두툼한 애들이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 거야. 일단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가뭄 이후에는 쪽수는 다 줄었어. 굶어 죽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와중에 쪽수가 늘어났다 소리가 아니야. 가물었으니 먹을 게 없었으니 쪽수는 무조건 줄었어. 근데 비율 값이 전체적으로 부리가 두툼해진 애들의 비율이 조금 높아진 거야. 왜? 가물었더니 뭐 먹을 게 별로 없었나봐. 그리고 딱딱한 씨앗들이 많았대. 그럼 니나 나중에 이게 얇으면 딱딱구리처럼 쪼다가 부리가 뽀개진다고. 근데 두툼한 애들은 막 그냥 때려도 망치처럼 막 때려도 상대적으로 부리가 튼튼한 편이다. 이런 얘기야. 응? 그래서 핀치의 전체 개체수는 가뭄 전보다 가뭄 후가 무조건 줄어들었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많아져? 말이 안 되지. 기억 틀렸어. 니은 작은 부리가 크고 단단한 씨를 먹기에 유리한 게 아니고 큰 부리. 여기서 크다는 게 긴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툼한 거 얘기하는 거야. 두툼한 애가 유리해. 얇으면 불이 뽀개져. 니은도 틀렸어. 가뭄을 겪으면서 핀치 부리의 평균 크기가 두툼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상황도 그런 핀치들의 결과론적으로는 핀치들이 두툼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핀치들의 부리가 두툼해졌다가 아니고 두툼한 애들이 많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이게 오늘의 포인트야. 자, 이렇게 해서 31페이지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히려 앞부분이 쉽고 앞부분이 조금 더 어렵고 뒷부분은 쉬워 얘들아. 지금부터 배우는 건 좀 더 쉬워져.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32, 33 두 페이지만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다 봤지? 자, 보다시피 진짜 통합과학 치고는 야 통합과학 2권을 통틀어도 여기가 제일 쉬워. 그러니까 다음 챕터에 이제 막 3년기, 중화반응, 산화환원 이런 거로 넘어가잖아. 그럼 또 갑자기 또 빡세져요. 다음 챕터, 다음 주에 우리 배울 내용이. 여기가 이 책 한 권 통틀어도 여기가 제일 쉬워. 보다시피 쉽잖아. 니네가 읽어봐도. 자, 생물 다양성 얘기해 줄게. 우선 유전적 다양성은 주의할 점이 있어. 유전적 다양성은 어떤 의미냐면은 같은 종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아지의 점배기와 고양이의 점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같은 강아지 중에서 누구는 까만색이고 누구는 흰색이고 누구는 빨간색이고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야. 같은 사람끼리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키가 중간이고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서.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뭐냐? 말 그대로 종이 달라. 여기 개구리도 살고 강아지도 살고 사람도 살고 고양이도 살고 호랑이도 살아. 이게 종 다양성이고.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말 그대로 무생물적인 요소지. 어디는 강가고 어디는 바다고 누구는 숲이고 누구는 늪지대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서 색깔이나 모양이나 그런 거 달라지는 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종 다양성.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 밑에 그림 봐봐. 그 나무 그림 나오잖아. 나무 그림을 잘 봐봐 얘들아. 잘 보면 왼쪽 오른쪽 가나 그림 두 개가 나와. 조금 헷갈리면 오른쪽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표 보면서 해보자. 왼쪽에 있는 애들도 오른쪽에 있는 애들도 나무 쪽수로만 따지면 둘 다 20그루씩이야. 그치? 그리고 종류로 봐도 A, B, C, D 4종류씩이야. 자, 정리해보면 가도 4종류 20그루, 나도 4종류 20그루야. 여기까지는 비슷해 보이잖아. 근데 뭐가 달라? 비율 값이 좀 달라. 무슨 말이냐? 가는 A, B, C, D 순서대로 5, 6, 6, 3. 제일 많은 애가 6이고 제일 적은 애가 3. 뭐 한 3, 5, 6 뭐 이 정도 수준이야. 근데 나는 C가 16개고 나머지는 하나, 둘, 하나야. 자, 이랬을 때 우리는 균형 맞힌 애들이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겠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종 다양성이라는 게 다양하다는 게 뭐냐? 생존에 유리한 개념이야. 예를 들면 가에서는 A가 5그루야 현재. 그치? 근데 저기서 한 2그루 있어도 2그루가 죽어 갑자기. 누가 캐갔어. 그래도 한 3그루 남잖아. 멸종은 안 하지. 근데 나에서는 A 한 마리 있잖아. 쟤 한 그루 죽으면 나라는 동네에서는 A가 멸종이 돼버려. 물론 C 같은 애들은 16개나 되니까 한 5개씩 죽어도 지장은 없겠지만 A나 B, D 이런 애들은 한두 개 죽으면 그냥 멸종이 돼버린다고.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돼.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표현하겠다. 쪽수가 설사 똑같고 종류가 똑같아도. 이해하기 쉽지? 균형 잘 잡힌 게 유리하다고 그런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은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야. 말 그대로 환경의 다양성 얘기하는 거야. 자, 특이사항 하나도 없지?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밑에 보면 생물 다양성의 요소와 기능. 그냥 읽어보면 되고. 진짜로 보다시피 진짜 별 얘기가 없어. 선생님이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만 쭉 읽어봐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생물 다양성. 방금 얘기했지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 생물 다양성 하면서 마치 내용상으로 보면 막 우리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막 약간 그런 뉘앙스로 여기까지 끌어왔잖아. 근데 졸라 치사한 게 결국엔 사람한테 유리 아니야. 읽어보면. 원래 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 물론 이 책을 만든 사람이 또는 여기 이제 교육계에서 이렇게 통합과학을 만들 때 나처럼 해석하라고 한 건 아니겠지. 마치 지구 환경을 위하는 척 했겠지만 읽어보면 다 사람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자, 얘들아
34페이지 또 한 번만 쭉 읽어보자. 어제 잠 잘 못 잤어? 잠 안 자고 뭐 했어? 놀았어? 응? 그건 아닌데 잠 잘 못 잤어.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해? 자, 34페이지 보다시피 읽어보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 표면적으로는 야 우리가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종 다양성이 필요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야 이렇게 생태계가 균형되고 종이 다양하고 그러면 인간이 써먹기가 겁나 좋아. 사실은 그런 내용이야. 읽어보면 좀 치사하지, 그치? 환경을 위하는 척하지만 야 이래야 우리가 살기가 좋아 뭐 이런 내용이야. 따지고 보면 막 의약품, 식료품 이게 무슨 댕댕이를 위한, 고양이를 위한, 호랑이를 위한 세상이 아니잖아. 다 인간을 위한 세상이야. 읽어보면 그렇잖아. 그지? 결론은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 최상위 포식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뭐. 자, 그래서 이런저런 좋은 다양성이 많아지면 인간이 자연을 활용할 가치가 높아지고 또 많이 써먹어도 멸종하지도 않고 오래오래 써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태계가 멸종하거나 어떤 종이 특별히 줄어들지 않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케어를 하면서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대충 뭐 그런 얘기야. 읽어보면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 성민아, 그치? 내용은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읽어보면 아 이렇구나. 뭐 이걸 일일이 다 외워라가 아니지만 읽어보면 뭐 이해 안 되는 게 뭐 있어. 야 뭐 생물의 종류가 많으면 이 중에 운 좋게도 의약품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 많아져. 그럼 우리 사는 데 편해. 뭐 그런 얘기 아니냐 따져보면. 종우야 그래 안 그래? 어려운 건 없지. 무슨 저기 공룡시대나 이런 데처럼 막 뒤지게 외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옛날에 뭐 운동량 충격량처럼 뭐 겁나게 이해하고 막 계산이 복잡한 것도 없고 여기 그냥 읽어보면 아는 수준이야. 보다시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통합과학 2에서 여기가 제일 쉽다고. 간만에 진짜 쉽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은 윤재야 오른쪽 페이지 35페이지 Q 있어. 이거 풀고 채점하고 2교시는 여기서 끝낼 거야. 그러면 너는 여기 35페이지 풀을 거야. 너는 풀어. 그럼 윤재야 2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끊고 우리는 그러면 35페이지까지가 끝나는 거야. 2교시는 여기서 마칠게요.